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경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OT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좀 쉬운 방법의 강의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소방경보 시스템은 총 이제 4개의 차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방 시설에 관해서, 두 번째는 소방 경보 시스템에 관해서, 세 번째는 기타 경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트에서는 경보 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차트라서요, 소방 시설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소방 시설을 공부하면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론 때 배웠던 것을 문제로 푸는 게 맞는 얘기죠. 맞는데 저는 약간 좀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론할 때는 이론으로 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론으로 하고, 또 이론 중에 문제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아예 이론에서 얘기하지 않고 문제화해서 문제화해서 이론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 이상합니다. 이론에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에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의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 그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또 우리 문제 풀 때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은 약 20문제 정도 어제 제가 만들었었는데 약 20문제니까 많지 않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 화면에 보고 있는 강의 주 교재는요, 제가 그냥 빈자리가 아쉬워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아기세에서 나온 소방경보 시스템은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PDF 파일로 초판만 받아서 교재를 제가 그냥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교재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 중에 교재가 나오게 된다면 조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강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또는 뭐 HIT 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 경보 시스템을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이런 3단계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이 됐을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인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수업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경보 시스템의 전체적인 교육 내용들은 소방시설과 소방경보 시스템, 기타 경보 시스템, 경보 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소방 안전 관리자라든지 또는 소방 기술자로서의 취업을 했을 때, 또는 관리자로 취업했을 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차트 1, 소방 시설입니다. 자, 소방 시설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상들이 제가 알기로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다른 과목들을 배워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해서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 설비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한 화재 진압은 물론이고 피난을 가능케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 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소화 설비를 보게 되면 소화 설비는 물, 기타 그 밖의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응로의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그 다음에 또 물분무 소화 설비, 5개 소화전 설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화 설비라는 것은 소화기라든지 간이 소화용, 자동 확상 소화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물 분무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미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원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워야 할 경보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인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에 시각 경보기,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보통 우리가 일명 자탐 설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누정 경보기 및 가스 누설 경보로 분류되는데, 비상 경보 설비란 비상 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조금 진도가 나가게 되면 간단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피난기구, 인명 구조기구, 유도 등, 그다음에 비상 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 등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에서 피난 기구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그 몇 개 법제 구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인명 구조 기구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 소생기인데, 방화복은 안전 헬멧, 보호장갑, 그다음에 안전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유도등은 피난 유도선,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등,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 극장 같은 데 많이 보이는 객성 유도등, 그다음에 유도 표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 용수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로 분류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겠죠. 자, 우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공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도 1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저는 그냥 3연 무제비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3연 무제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고층 소화 설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로서 약 20층 단위로 각종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요.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도로 터널 소화 설비를 보게 되면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등은 수온식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모 소화 설비, 비상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조명 설비, 그다음에 제연 설비, 연결 성수관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소화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실 우리가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오시게 되면 복도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도 버스 안에 있고, 또 전철을 타도 전철 안에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도 다 있는 거죠. 소화기를 보게 되면 초기 화재를 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죠. 물이라든지 기타 소화약재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함으로써 소화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소화기라든지 자동화성 소화기라든지 간이 소화용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적응성이 있는 이 소화기, 물론 이제 소화기의 종류는 많은데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화재에 대해서 배울 때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정도까지만 배우는데 저는 E급, D급과 E급과 K급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 화재를 A급이라고 하고요. 유리 화재를 B급이라고 하고요. 전기 화재를 C급, 금속 화재를 D급, 가스 화재를 E급, 주방은 치킨이죠, 치킨. 키친인가요, 키친? 네, 키친이네요. 그래서 K급이라고 합니다. 그 화재의 색상을 좀 보게 되면 일반 화재를 백색으로 표시하고, 유리 화재는 황색, 전기 화재는 청색, 금속 화재는 무색이죠, 색이 없어요. 가스 화재는 황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우리 PPT 자료 화면을 보다시피 A급 일반 화재에 있어서는 포말, ABC 분말, 물, 강화액 소화기라든지 산알칼리 소화기를 사용하고, B급 화재인 유리 화재에서는 포말, BC 분말, ABC 분말, 그 다음에 강화액, CO2, 하일로겐 화합물을 사용하고, 전기 화재인 C급에서는 ABC 분말, BC 분말, 강화액, CO2, 하일로겐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전기 화재 D급이죠. D급인 전기가 아니라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에서는 분말, CO2, 하일로겐 화합물, 간이 소화용구를 사용하고요. E급인 가스 화재에서는 분말, CO2, 하일로겐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주방 화재가 참 대세죠. 왜냐면 우리가 불이 날 곳은 주방밖에 없죠. 그래서 주방 화재 K급에 대해서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가 ABC 분말, BC 분말, 강화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외워야 됩니까? 외우기보다는 A급, B급, C급, D급, E급, K급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알아야 되고,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화재의 색상 같은 것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는 내지 않고 창의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를 보게 되면요, 물, 기타 소화약재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함으로써 소화를 행하는 기구로 사람이 조작하는 기구입니다. 자, 일반적인 분류를 보게 된다면 충전된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가압식과 가압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소화약재 중량에 따라서 또 중량과 소화 능력에 따라서 대형 소화기냐 또는 소형 소화기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소화기의 형태를 보게 되면
보관 방식에 따라서 휴대식, 차륜식, 멜빵식이 있는데 멜빵식과 휴대식은 편한데 휴대식은 들고 다니면 되는 거고 차륜식은 바퀴가 있다는 소리고 멜빵은 어깨에 맸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을 보게 된다면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약제의 성분에 따라서 분말 소화기,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즉 CO2 소화기,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를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소화약제 방출 방식에 따른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추가합식 소화기와 가합식 소화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합식 소화기는 이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합식 소화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소화기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있는 것이 가합식 소화기인데 가합식 소화기가 터져서 사람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추가합식 소화기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추가합식 소화기를 보게 된다면 빨간색 용기 안에 소화약제와 방사 압력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면 두 개가 막 섞여서 막 이렇게 토출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것이고 가합식은 소화약제와 방사되는 그 압력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스위치를 누르면 일정 부분이 터져서 혼합되어서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폭발사고가 많아요. 독도 많이 쓰고. 자, 소화약제의 중량 및 소화 능력에 따른 종류를 보게 된다면 크게 대형 소화기와 소형 소화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대형 소화기를 보게 되면 소화약제의 중량과 소화 능력 단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서 이 대형 소화기의 소화 약제 종류별 중량을 보게 된다면 물은 80리터 이상 되어야 되고 강화액은 60리터 이상, 할로겐은 30kg 이상, 이산화탄소는 50kg 이상, 분말은 20kg 이상, 포의 경우는 20리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형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대형 소화기 이렇고요. 소화기별 무게나 중량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리터냐, 킬로그램이냐 하나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소형 소화기를 보게 된다면 대형 소화기 이외에는 전부 다 소형 소화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약제 성분에 따른 이 소화기의 종류를 보게 된다면 자, 물을 사용하는 물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포 소화기 및 분말 소화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분말 소화기를 보게 된다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 할 겁니다. 분말 소화기 소화약제는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또는 제1 인산 아모늄 등을 주 성분으로 해서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요, 이산화탄소는 장기간 동안 변질, 용기의 부식 등이 없으며 소방 대상물의 오염이 없다. 다만 인체에 영향을 주므로 좁은 공간 등에서 사용 시는 주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불을 확실히 끕니다. 불을 확실히 끄는 건 맞지만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불을 확실히 끄는다는 얘기는 산소가 부족하게 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나는 건데 근데 산소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불을 끄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불을 끄고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할론 소화기에 대해서 볼 텐데 할론 1011, 할론 2402, 할론 1211 및 할론 1301 등과 같은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할론 1211 및 할론 1301 소화약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보게 된다면요, 할론 대체 물질은 기존 할론보다 오존 파괴 능력이 작지만 약간은 파괴 능력이 있는 물질이거나
소화 성능이 떨어지는 물질들로 HBFC 22BL, FC 3, 1, 10, HCFC 1, 2, 3, HCFC 1, 2, 4, HFC 2, 3, HFC 272A, HFC 236FA, 노백 1230 등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그런 소화기를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라고 하고, 진도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렌즈 후드를 열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냐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하게 되면 자동 소화 장치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가열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 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가열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주로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성 및 기능을 보게 된다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수신부, 탐지부, 가스누설 차단 장치 및 방사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 누설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자동으로 경보 및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 폭발 등을 예방하는 기능과 화재 발생 시의 경보, 가스 차단 및 화재를 진압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수신부를 보게 된다면 가스 레인지로부터 측면으로 0.5에서 1m 내에 있어야 하고, 차단기는 코크밸브 이전에 배관에 설치를 해서 콕밸브를 자동으로 잠궈버리는 거죠. 다음에 탐지부는 LNG와 LPG를 쓸 때 조금 다른데요. LNG를 쓸 때는 천정에서 0.3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LPG죠. LPG를 설치할 때는 LPG는 무겁잖아요. 바닥에 깔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전에 법 규정을 보게 되면 다 센티미터의 개념을 썼었는데,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규정을 가져오면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밀리미터와 미터만 쓰나 봐요. 센티미터를 안 쓰나 봐요. 이상하게 소방뿐 아니라 전기에서도 센티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바뀌는 법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미터 아니면 센티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결 프레임과 소화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분류 및 그다음에 약재 종류를 보게 된다면 여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된다면 추가평과 가압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평의 경우에는 가압원을 공체 용기에 소화약제와 함께 저장하는 것이고, 가압평은 가압원을 본체 용기 내에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소화기하고 똑같죠? 소화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소화약제의 종류를 보게 된다면 분말, 강화액 등이 사용됩니다. 점검 및 정비를 보게 된다면 점검 요령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상 위치나 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 범위 내에 바늘이 있어야 되고, 분산 노즐이 렌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월 1회 정도 가스 탐지부에 가스를 주입해서 경보음과 동시에 가스 차단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점검 요령은 소화기와 같은 요령에 의하며 특히 설치, 정비 및 AS에 관한 사항은 소화기 명판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보게 되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후드, 덕트 및 레인지, 튀김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고감도 센서로 안정하고 친환경적인 강화에 소화 약재를 자동적으로 방출, 완벽히 소화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는 그런 소화 장치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됐나 보게 된다면 감지부와 탐지부와 수신부와 작동 장치 그리고 가스 차단 장치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